음. 달성할 수 있도록 네. 독려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고 원래 예정에 없던 선거인데 12.3 내란 때문에 발생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군사 쿠데타, 사법 쿠데타, 정치 쿠데타, 이제 남은 것은 테러다. 이재명 후보에 네. 대한 암살 또는 이거를 가장 후보의 안전을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 이재명 후보의 부산 테러 당시의 배후가 국정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국정원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그 윤석열의 그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계엄과 군사 쿠데타가 사실은 이 국힘 세력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영구 집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군사 쿠데타까지 감행하는 그런 우리 극우 내란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 가장 방해되는 그런 이제 존재가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재임 시에는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사법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적 죽이기를 나선 그런 게 결국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재명이 후보가 워낙 국민들의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는 그런 것은 이제 사실상 없다. 그러면은 네. 남은 것은 채우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네. 신변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을 초래해서 예. 이 민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이걸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걸 이제 많이 우려를 해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이제 당대표 시절에 부산에서 사실상 이 극소를 겨냥한 목 부위에 테러가 있었죠. 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테러 위협에 지금 노출돼 있고 또 지금 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암시하는 그리고 테러 시도가 있다는 이런 이제 테러 협박 이런 제보가 네.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복기를 해보면 지난 부산에서의 그 테러가 정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정말 위중한 그런 위험한 테러였는데 그때 그 테러가 다행히 이제 약간 칼이 비껴나가지고 생명을 건졌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뭐 현장이 피로 흥건히 물들고 사실상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정부가 취했던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는 거죠. 그때 언론이 초반에는 이게 엄청난 테러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경각심을 막 맞습니다. 위중한 상태고 예.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삽시간에 정리가 됐어요. 네. 그게 그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국정원이 파견돼 가지고 운영하는 테러 대책 기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거의 30분 만에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대량으로. 네. 근데 그 문자가 실제로 이 열상이다. 그리고 1cm 정도의 아주 경상이다. 경상이다. 출혈이 별로 없다. 예. 그리고 70대 노인에 의해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당시 테러의 위중성을 굉장히 축소하는 네. 그런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테러 센터에서 한 거라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국정원이 지금 파견 나와서 그 테러 전체를 이렇게 조율하고 대책을 세우는 네. 그런 기구입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굉장히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문자를 보낸 그 정황은 이거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여기에 국정원이 이 사실상의 이 테러를 축소 왜곡하려는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 테러 현장에 국정원 요인으로 보이는 네. 그런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네. 이런 이제 제보들도 이제 당시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테러 대책 위원장으로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사안을 테러로 규정을 하고 테러 관련된 대책을 세워달라.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배후라든지 공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서 이 진상을 밝혀달라. 이런 것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수사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지금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통상시와 다른 매우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뭐 말이 없지만 조태용 원장,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 원장이 사실은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와도 뭐 네. 바로 내란의 밤 그렇습니다. 직전에 통화를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고받았죠. 예. 이런 이제 그 정보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조태용 원장이 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런 테러가 발생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편은 아니라서 지금 조태용 원장이 뭐 또 다른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지 않기를 예. 바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오는 이런 주요 제보들 중에서 네. 이 러시아체 뭐 권총을 밀수를 하고 뭐 저격을 시도를 한다. 네. 그리고 또 블랙 요원들이 아직도 뭐 복귀하지 않고 후보주의를 배회하고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제 기사로 난 이런 이제 제보들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이제 후보의 안위를 위협하는 이런 테러 제보들이 당에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러의 주무 부처가 지금 국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 특히 뭐 이런 무기가 밀수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국정원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이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총리실 테러 센터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하면서 그때 사실은 프레임을 전환했잖아요. 네. 이중한 테러를 사실상 아주 별것 아닌 그런 이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뭐 의료 특혜, 네. 뭐 지역 의료 홀대 네. 이런 프레임으로 삽시간에 전환을 시킨 게 그 대테러 센터의 문자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잽싸게 발빠르게 섰는데 정부가 지금은 사실상 이 우리 후보의 테러에 대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저희들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으로 굉장히 많은 테러 위협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긴 7건의 그 사건 가운데 한 건은 검찰로 이첩도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제보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앞서 말씀 주신 그 러시아제 그 저격용 총 그리고 이제 저격수가 실제로 HID 이 요원들 은퇴한 HID 요원들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나 개연성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러 제보들이 사실상 뭐 빗발치다시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의원들 개개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당의 이제 제보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테러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뭐 꼭 테러까지 아니라도 후보의 안위를 위협하는 위험성을 암시하는 이런 이제 제보들 그리고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해 보이는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거고 그 중에 한 2건 정도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러시아제 뭐 권총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이미 그때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안전보호, 뭐 방탄복 그때도 착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수사 기관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을 하고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후보가 된 이후에도 그런 유사한 조금 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이 정황이 제시되는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는 결코 그냥 뭐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내용들이 점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우리 이제 그 선거 운동이나 뭐 이런 전략 전술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다. 그래서 네. 끝까지 사고 없이 테러 없이 대선을 완주하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 당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경찰은 후보의 경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보다 적용용 총기 관측 장비 그리고 드론 뭐 이런 거를 이용한 테러를 대비한 탐지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 무슨 폭약 탐지할 수 있는 그 탐지견도 무대 위에서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요소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유력 후보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암살 시도 테러 이런 그렇죠. 제보나 협박이 사실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정말 뭐 죽을 뻔한 그런 또 테러 시도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정말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대선에서 후보들에 대한 경호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경호나 안전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대통령 경호처도 사실은 그래서 후보에 대한 이런 경호에 나서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기침이 나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 피로가 누적되어서. 기존에 대선처럼 이번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비상한 그런 각오와 그런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네. 이번 그렇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네. 최고 강도의 그런 경호를 지금 관계 당국에게 지시를 해라.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신변에 위협이나 뭔가 이상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의 책임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아직 대통령 경호처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움직일 책임 권한은 권한 대행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경호처는 사실상 경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주호 대행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주호 대행이 우리 이거 통상의 경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테러 발생하면 그는 진짜 권한 대행의 책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 강력하게 경호처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네. 이 대통령급에 준하는 그런 조치, 경호 조치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국민들이 보다 못해 뭐 국민들이 나서고 있잖아요. 뭐 네. 풍선을 띄워야 한다는 등 거울, 손거울. 네, 그래서 뭐 경호대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후보를 이렇게 경호해야 한다. 뭐 네. 등등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하면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국민들이 이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프로가 가장 최고 수준의 그런 경호를
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금 최고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질 공작 정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탄복을 입고 와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귀엽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국민의 시간에 있어서 일종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과 뭐 이런 경우는 아무리 뭐 지나쳐도 네. 지금 지나치지 않을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근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 예. 생명에 대한 그런 안전을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희화화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그런 이제 존중이 없는 것이고 네. 국민에 대한 무시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네. 그는 그야말로 수준이어의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마치 해방 정국의 상황처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에서 언제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면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가 유권자들과 악수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선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잘 치르고 정말 올바른 똑바로 단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스튜디오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